우선 이제 1기 신도시는 그 서울 도심에서부터 한 15에서 20km 반경에 있어요. 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네. 예, 그러니까 서울 외곽 한 20km 반경에 개발 제한 구역이 2km 띠로 이렇게 둘러서 있고요. 그 띠를 바로 넘어서서 있는 게 수도권 5개 신도시입니다. 이제 그런데 5개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다시 개발 제한구를 뚫고 서울로 출근해야 되니까 통근 교통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좌석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또 비판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2기 신도시에서는 도심에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좀 배치를 한 거예요. 동탄, 그다음에 검단, 김포, 양주, 파주, 그렇죠? 네.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먼 데서부터 통근하는데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 신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데가 꽤 있었죠. 미분양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이제 3기 신도시는 바로 그 개발 제한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최초로. 네. 그 개발 제한구 안으로 들어온 경우는 과거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개발 제한구 해제한 적은 있지만, 근데 이제 이 3기 신도시는 처음으로 개발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과거에도 개발 제한구역을 이제 부분적으로 그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금자리 주택 네. 그것이고요.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이제 만든다고 주로 이제 그걸 일부 이제 한 적은 있지만 신도시급으로 그 보금자리 그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한 거는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신도시는 이제 100만 평 기준,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넘어설 때를 신도시라 그러는데 그 급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는 도심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라 네. 사실 도심의 연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 점에서 1기, 2기, 3기가 분명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 2기 신도시는 그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또 이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먼저 입주한 게 이제 입주민 입장에서는 기반 시설 부족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분당은 1989년 4월 27일 날 신도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주는 92년부터 벌써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가령 이제 분당으로 연결되는 이제 수서 분당 고속도로라든지 도심 고속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입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2기 신도시도 아직 그 입주가 지금 한 52%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인프라 투자는 한 68%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프라 투자도 덜 된 상태에서 이미 반 이상이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그 입주해 있는 분들은 인프라 투자가 덜 된 상태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이 좀 불편하거나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쓰레기 처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아직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다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 3기 신도시에서는 인프라를 선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개발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투자하는 게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인프라를 먼저 투자를 해서 선입주했을 때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를 이제 해소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사업 인허가 절차 기간,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설계, 그다음에 착공, 그다음에 준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를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선투자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2기, 1, 2기 때 이제 많이 부족했던 이제 자족성 문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족성 문제를 강화한 게 이제 또 특징이라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에서는 그 1, 2기가 어느 도시가 어떤지 뭐 비슷해서 잘 특징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서는 이제 맞춤형으로 특화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집중된 지역 또는 뭐
동호인들이 이제 집중하는 지역, 또 에너지 제로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절감되는 주택, 네. 이런 식으로 테마형 주택 단지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신도시만의 특성을 이제 가져갔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차이가 좀 있네요. 들어보니까. 그럼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GTX, ABC 최근에 이제 D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선 저 밑에 그 서울대에서부터 고양까지 올라가는 선이에요. 네. 근데 신안산선, 안산에서부터 여의도로 들어오잖아요. 네. 여의도로 올라오는 이 인프라가 투자됐을 때 제가 그 3기 신도시에 5개 그 지점에서부터 서울의 저 시청역, 네. 그다음에 삼성역, 네. 그리고 여의도를까지 접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해봤어요. 거의 30분에서 40분 내에 다 도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다산 신도시에서 이런 데까지 오는 데는 1시간 반씩 걸려요. 아까 그 3개 지점으로. 네, 네. 근데 다산 신도시보다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왕숙에서부터는 서울역까지, 삼성역까지, 여의도까지 30분 내외에서 도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 쪽 왕숙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남양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3기 신도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GTX나 신안산선, 서부선이 결합이 되면요. 이거는 그냥 도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계동에서 도심까지 오는데도 지금 서울역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리고요. 네. 상계동에서 여의도까지는 거의 1시간 이상 걸리고 강남은 1시간 훨씬 걸리잖아요. 네. 그보다 더 훨씬 빠른 반도 안 되는 시간에 도착 가능한 지점에 지금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명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 주요 거점에 30분 내에 도착 가능한 위치에 네. 서울의 거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그 공급 시기도 빠르면 2024년부터 공급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손앞에서 잡히는 그런 주택이고 충분한 물량이 이제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뭐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